연결 재무제표 문제입니다. X1년 말과 X2년 말에 연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B집의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자, 지금 주 국세가 지배기업이고 주 종속이 종속기업이죠. X1년 초에 종속기업 주식 70%를 100만원에 취득해서 지배력을 획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가 종속기업 주식의 70%를 취득했고, 자, 그럼 종속기업 주식의 30%를 보유한 이 주주들이 B집의 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X1년 말과 X2년 말 이 연결 재무제표에 표시될 B집의 지분 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국세가 지배기업, 종속이 종속기업이죠. 자, 연결재무제표 문제에서는 이 지분법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영업권을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든 가장 먼저 영업권부터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배력 획득일, 취득일의 영업권을 계산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배기업 소유주 관점에서의 영업권만 계산됩니다. B집의 지분의 관점에서는 영업권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료에서 B집의 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으로 계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문제에서 설명을 했듯이 B집의 지분의 영업권은 B집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만 인식되죠. B집의 지분을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계산 구조상 B집의 지분에 대한 영업권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B집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종속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B집의 지분에 대한 영업권은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기업 소유주 관점에서의 영업권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투자액이 100만원이죠. 100만원. 자, 그 다음 종속기업의 이 투자 시점, 즉 지배력 획득일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자본금, 이익잉여금 합해서 자본 총계가 100만원이죠. 그게 순자산 장부금액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결국 자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 총계를 내면은 그 금액이 순자산 장부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료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평가 차익이 없다는 것이죠. 평가 차익은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평가 차익이 제로입니다. 자,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70%이기 때문에 70%를 곱하면 결국 30만원이 지배기업 소유주 관점에서의 영업권이라는 거죠. 즉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의 70%를 취득했다면 7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더 지급한 이유는 일종의 이 종속기업이 한마디로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보고 추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권리금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플러스 금액이면 영업권이고 마이너스 금액이면 영가매수 차익입니다. 플러스 금액이면은 영업권 계산해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영가매수 차익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에서 X1년 말과 X2년 말 B집의 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을 구하면 되는데 B집의 지분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기초금액의 단기 순자산 변동액에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의 비례적 지분을 가감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해설에서처럼 그냥 기말 금액, 기말 종속기업의 순자산 금액의 지분율, B집의 지분율을 곱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써도 동일한 계산이 나오는데 연습하실 때는 둘 다 연습을 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기초금액의 단기 변동액을 가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봤어요. 자, 기초 시점에서의 B집의 지분은 지금 X1년 초에 종속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으로 이 B집의 지분을 측정하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가 지금 100만원이죠.
근데 B지배 지분율이 30%이기 때문에 30%를 곱하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X1년 초에 B지배 지분 금액은 30만원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거기에 X1년에 180만원의 단기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이. 그래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180만원 감소됐을 것입니다. 다른 금액, 기타 포괄손익이나 현금 배당 이런 다른 사항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기순이익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0만원의 순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중에 30%만큼은 B지배 지분의 권리가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계산하면은 기말 B지배 지분 금액이 마이너스 24만원 나옵니다. 자, 이때 문제가 이 마이너스 B지배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 해설해 보시는 것처럼 보고기업은 B지배 지분이 부의 잔액 마이너스 금액이 되더라도 총 포괄손익을 지배기업 소유주와 B지배 지분에 나누어서 귀속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B지배 지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로라고 판단해 버리면 이 금액만큼 지배기업 소유주에 대해서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주식회사 제도의 어떤 그 주주 지분율에 따라서 동일한 부담을 갖는 그런 주식회사 제도의 원칙이 어긋나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의 B지배 지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금액으로 보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주의하실 점이 지분법에서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이 0이 되면은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이 마이너스의 관계기업 투자주식 금액을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분법에서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이 지배기업 소유주와 B지배 지분의 관계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X2년 말 금액을 구할 때는 마찬가지 X2년 초, 즉 X1년 말 금액 마이너스 24만원 기초로 해가지고 X2년 단기순이익 100만원이죠. 100만원만큼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했을 것이므로 그 중에 30%만큼은 B지배 지분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만원 가산하면 6만원이 X2년 말 B지배 지분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마이너스 24만원, 6만원, 답이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결 재무제표에서 B지배 지분 금액은 이렇게 부의 금액으로 보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분법에서 관계기업 투자주식 금액은 결코 부의 금액이 될 수 없는 것과는 대비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경우에도 이 추가적인 손실분에 대해서 이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0 이하로 감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B지배 지분과 관계기업 투자주식 금액 그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